환자의 일상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2. 상처 소독은 식사 직전에 시행한다. 3. 연화곤란이 있으면 죽보다 미음을 제공한다. 4. 똑바로 앉아 목을 뒤로 젖힌 상태에서 젖힌 자세에서 음식을 먹게 한다. 5. 음식물이 입에 반 정도 있을 때쯤 계속 음식물을 제공한다. 정답은요? 1번 가능하면 환자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상처 소독 식사 직전에 하면 밥맛이 떨어져요. 연화곤란 있으면요. 뭐가 좋아요? 미음보다 죽이 좋습니다. 죽. 약간 걸쭉한 게 더 좋아요. 너무 물른 거보다요. 똑바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히면은 이게 더 살에가 올리겠죠? 고기를 약간 숙이고 당긴 자세가 좋다. 음식물이 완전히 입안에서 사라진 다음에 제공해야 살에가 안 걸립니다. 계속 집어넣으면 안 돼요. 보통 요양원 이런 데서 막 밥을 후루룩 막 이렇게 먹여가지고서는 질식해갖고 죽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잔존 기능을 활용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밥도 스스로 먹게. 또 화장실도 웬만하면은 대변 처리도 스스로 할 수 있으면 하고.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어준다.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건강한 쪽을 짚고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한쪽이라도 활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잔존 능력을 유지해야 됩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걸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또 장기간 입원 환자는요. 마비된 쪽을 지지해서 이게 편한 쪽으로 식사하게 한다. 이런 표현이 다 맞습니다. 또 휠체어 이동변기 건강한 쪽으로 대준다. 편마비 환자는 건강한 쪽을 아래로 하고 옆으로 눕힌다. 일어난다. 부동 노인 환자, 움직이지 못하는 노인 환자가 유치도뇨관 소변줄 계속 하고 있다가 제거하고 실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기저귀 채우나요? 아니에요. 시간에 맞춰 규칙적으로 변기를 대어준다. 배뇨 훈련을 한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배뇨 훈련도 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유치 도뇨관만 계속 소변줄만 계속 길게 꽂으면서 빼는 것보다는 이제 배뇨 훈련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공기주의 격리 지침 설명은 1. 병실 문을 열어둔다. 2. 양압 격리실에 환자를 배치한다. 3.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4.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경우 N95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한다. 정답은요? 4번 간호조무사가 격리실에 들어갈 때 N95 마스크를 착용하죠. N95 마스크 또는 헤파 마스크 되겠습니다. 1번 병실 문을 닫아둬야지 이 공기주의 격리 지침 이 공기로 인해서 뭔가 질병이 옮지 않겠죠. 2번 양압 격리실이요. 음압 격리실입니다. 음압에 의해서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3번 활동성 폐결핵 환자는 코호트 격리를 한다. 코호트 격리가 뭐예요? 우리 코로나 때 뉴스에서 코호트 격리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그 코로나 걸린 환자들을 막기 위해서 코로나가 발생한 그 의료기관을 통째로 봉쇄하죠. 환자와 의료진 모두 그냥 그 코호트로 묶어버리죠. 그래서 외부로 그 질병이 옮기지 않게 하는 거. 또는 그 병원 안에서 이렇게 음압병실이 부족할 때 아예 그냥 통째로 다 격리해버리는 거. 질병군에 따라서 격리하는 거 코호트 격리가 되겠습니다.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에 환자에게 병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되겠어요. 공기 때문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요. 노인 환자 식사 돕는 방법은 1. 음식을 빨리 먹게 한다. 2.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게 한다. 3. 식사 후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4.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을 많이 시킨다. 5. 환자 손등에 음식을 조금 떨어뜨려 온도를 확인시킨다. 정답은요? 3번 밥 먹고 앉아있게 한다. 양치할 때 앉아있게 한다. 호흡이 곤란한 환자 앉아있게 한다. 이렇죠? 음식을 빨리 먹게 하면 안 되죠. 노인 환자는 천천히 먹어야죠. 살에 걸리면 안 되니까 한 번에 많은 음식 먹게 하지 않는다.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말 시키지 않는다. 살에 걸리니까 환자 손등에 떨어뜨려서 온도 확인하는 거 아니죠. 환자의 일상 식사 돕는 법 볼게요. 가능하면 스스로 먹게 한다. 밥 먹고 나서는 30분 정도 앉아있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먹게 한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휠체어를 대준다. 편마비 환자 건강한 쪽으로 숟가락을 대어준다. 이런 거 기억하시죠? 잔존 능력을 활용하게 한다. 또 마비된 쪽은 지지한다. 건강한 쪽으로 먹인다. 연화곤란 있는 노인 환자 말 시키지 않는다. 점도가 있는 연식, 계란찜, 순두부, 푸딩, 죽 이런 게 좋다라는 거.
수술하고 나서 제일 먼저 물이나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연경 먹는다고 했어요. 유동식, 연식, 경식을 먹습니다. 연식이 죽이죠. 쉽게 편하게 식품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식사는 경식이다. 이런 거 국가고시에 나왔어요. 관급식은요, 콧줄로 밥 먹는 거 관급식이라고 합니다. 침상변기로 배변 돕는 방법은 간이 변기일 수 있겠죠. 1.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침대 위에 둔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워 보관한다. 3. 변기의 높은 부분을 머리 방향으로 대어준다. 4. 부동 환자는 치기를 취해준 후 변기를 대어준다. 5. 배변 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요? 4번. 부동 환자는 치기 옆으로 눕히고 변기 대어주고 똑바로 눕힌다. 앙하위로 한다. 이거죠? 치기 다음에 앙하위예요. 1번. 변기를 눈에 잘 보이게 놓지 않죠. 안 보이는 데 놓습니다. 2. 사용한 변기는 씻어서 물을 채우는 게 아니죠. 건조시키죠. 3. 변기의 높은 부분은요. 이 아래쪽, 엉덩이 쪽으로 받쳐줘야 돼요. 얕은 쪽이 이 머리 쪽이죠. 상체를 약간 올리기 때문에 이게 흐르지 않게 아래쪽이 좀 높아야 됩니다. 배변을 물티슈로 항문에서 음부 쪽으로 닦아요. 항문은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 거죠. 요도, 질, 항문 또는 남성 회음부는요. 귀, 치, 항, 귀두, 음경, 치골, 항문 요거 다 국가고시에 퐁당퐁당 나오죠. 여자는 요도, 질, 항문이 항상 마지막입니다. 남자는 귀, 치, 항. 간이변기 요렇게 생겼어요. 부동 환자 치기를 취하고 변기 대어주고 앙하위로 눕힌다. 또는 변기 대어준 후 금기가 아니라면 침상머리를 올려준다. 심정지를 일으킨 성인에게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은 1. 옷 위에 패드를 붙인다. 2.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른 후 바로 전원을 끈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도 가슴 압박을 지속한다. 4. 패드를 부착할 부위에 물기가 있으면 제거한다. 5.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 패드를 누르고 있는다. 정답은요? 4번이죠. 패드를 부착할 때 맨살에다 붙여요. 어디에 붙이지 않죠.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닦고 패드를 붙여야 잘 붙겠죠. 심장 충격 버튼 누르고 전원을 끄면 어떻게 돼요? 전원을 끄면 전기기구는 작동을 안 합니다. 심장 리듬 분석 중에 요때만 모두 물러나세요 하고 아무도 만지지 않는다고 했죠. 왜?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야 돼요. 누구? 쓰러져 있는 그 환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막 주물러주고 있어. 여러 사람의 리듬이 분석되니까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심장 충격 버튼을 누를 때 패드를 누르고 있는다? 패드는 붙이고 나서 그냥 냅두는 거예요. 따로 누르지 않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제세동기였죠. 과거에는요. 자동으로 심장에 충격을 주는 장치예요. 어디다 붙이냐? 그림이나 말로 많이 나와요. 이거는 거의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서는 100% 나오고요. 간호조무사 국가고시에서는 퐁당퐁당 두 번에 한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왼쪽 오른쪽이지만요. 그 쓰러져 있는 대상자, 환자에게는 오른쪽 왼쪽이에요. 이 누워있는 사람 기준으로는요. 그 사람의 오른쪽 왼쪽, 어디에 오른쪽? 쇄골뼈, 빗장뼈 아래 하나 붙이고요. 이 사람의 왼쪽 중간 겨드랑이, 젖꼭지 아래에 하나 붙이는 것입니다. 이 위치 많이 나오죠? 그림으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자동차 보조석에 앉았어요. 안전벨트 어디로 매요? 요 순서로 매는 것입니다. 오른쪽, 왼쪽. 심장지를 일으킨 성인에게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하는 방법, 패드를 부착할 부위에 물기가 있으면 제거한다. 또 분석 중일 때 모두 물러나세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이런 것들 섞어가면서 나옵니다. 부착 위치 오른쪽 왼쪽, 오른쪽 빗장뼈 쇄골뼈 아래 하나 붙이고 왼쪽 중간 겨드랑이 같은 말로 젖꼭지 아래 하나 붙인다 이거예요. 항상 기계는 전원을 제일 먼저 켜야 되죠.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패드 부착해요. 심장 리듬 분석하겠습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한 다음에 시행하죠. 그리고 짬짬이 심폐소생술 해주는 것이에요. 심장 리듬 분석은 2분 간격으로 실시한다. 제수동 충전 중에 가슴 압박을 실시한다. 또 분석 중이라는 지시가 나오면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이런 문제 있었어요. 심폐소생술 시행 시 가슴 압박을 할 때마다 완전하게 가슴을 이완시키는 목적은 정맥 환류량의 증가를 위해서이다. 성인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실시할 때 가슴 압박 중단 시간 몇 초 이내로 10초 이내로 최소화하고 계속 가슴 압박해줘야 되는 거예요. 또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서 제세동 시행했어요. 그러면은 다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줘야 됩니다. 직전국시에 뭐 나왔어요? 심장 충격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한 후 즉시 가슴 압박을 한다. 계속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은 하는데 언제만 하지 않는다?
리듬 분석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을 때만 그 대상자, 누워있는 환자의 리듬을 분석해야 되니까 그때만 아무도 만지지 않는다. 발가락 동상 발생 환자 간호보조 활동은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1. 전기담요를 덮어준다. 2. 발가락을 문질러준다. 3. 물집이 있으면 터트린다. 4. 동상 부위를 심장보다 낮춘다. 5.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근다. 정답은요? 5번 따뜻한 물에 동상 부위를 담근다. 동상이 걸렸어. 따뜻하게 담가주는 게 가장 좋아요. 전기담요를 덮어준다? 이런 부분적인 보호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해서 피하라고 했습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마사지하지 않아요. 물집 터트리지 않고요. 이 동상 부위, 침해된 부위를요. 심장보다 높여줘야 돼요. 동상도요. 1도 동상, 2도 동상, 화상도 1도 화상, 2도 화상, 욕창도 1단계 욕창, 2단계 욕창 있죠? 수포가 올라왔다 하면은 다 2도, 2단계가 되겠습니다. 동상의 정의. 추운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말단 부위의 손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동상이 되겠어요. 다리가 손상됐어, 하지가 손상됐어, 걷지 않습니다. 궤양이 생겼어, 파상풍 접종 주사 맞아야 돼요. 쪼이는 옷을 풀어준다. 인공호흡도 할 수가 있다. 침해된 부위, 젖은 부위는 상승시킨다. 마사지나 압력은 절대로 피한다. 동상 초기 대처법. 젖은 의복은 벗기고 따뜻한 담요로 몸 전체를 감싸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보온이 좋지 부분 보온 안 좋다. 임종 시에도 전체 보온, 담요를 덮어주거나 보일러를 올리는 게 낫지 부분적인 보온, 핫팩, 전기장판 이런 거 안 좋다는 거죠. 난로 이런 거. 또 젖은 양말 벗기고 담요 덮어준다. 따뜻한 물에 담그는 게 좋아요. 몇 분? 20분 이상, 30분. 20분에서 40분간 담궈도 된다. 한 30분 생각하시면 되겠죠? 몇 도? 한 40도 내외. 38에서 42도. 40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도예요. 동상 부위는 약간 높게 해야지 통증도 덜하고 부종, 붓는 게 덜한다는 거. 환자를 운반할 때 동상 환자는 걷는 것보다는 들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수포 안 터지게 하고요. 마사지 압력 피해야겠죠. 2번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1. 환자를 확인한 후 입원 팔찌를 채운다. 2.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버리게 한다. 3. 귀중품은 간호사실에 보관하게 한다. 4. 병동 안내는 같은 병실 환자에게 받게 한다. 5.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후에 준비한다. 정답은요? 1번 환자를 확인한 후 입원 팔찌를 채운다. 이게 맞겠습니다. 집에서 가져온 약물은 버리는 건 아니죠. 의사의 지시 하에 복용해야죠. 귀중품은 간호사실 아니죠. 보호자가 보관하거나 환자가 보관해야 됩니다. 병동 안내는요. 이 병원 사람들이 안내해야죠. 직원이 안내해야 되죠. 병실 환자가 하는 거 아니다. 침상은 환자가 병실에 도착한 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빈 침상, 환자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해 줘야 되는 거죠. 침상 볼게요. 새로 환자가 입원했어요.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놓는 거. 빈 침상, 침대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만들어 놓는 거죠. 개방 침상, 개 엑스레이실 갔어. 이미 입원했는데 잠깐 이동했어요. 엑스레이 촬영하러 검사실 갔어요. 이때 정리해 주는 거 개방 침상. 또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갈아주는 거 사용 중 침상이에요. 또 화상 입었어. 피부에 염증이 있어. 화상이나 피부염으로 이 침구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환자, 크레들 침상, 공중에 이렇게 떠있죠. 골절 침상, 딱딱한 침대를 쓴다. 수술 후 침상, 고무포, 방수포를 깔아준다는 거. 2번 예장 환자를 위한 빈 침상 만들기 방법은 1. 방수포는 반혼입을 위에 깐다. 2. 밑혼이불은 주름이 없도록 팽팽하게 깐다. 3. 반혼이불은 수평 방향으로 주름을 만들어 깐다. 4. 윗혼이불은 병실 바닥에 닿도록 여유 있게 깐다. 5. 베갯잎에 트인 쪽이 출입문을 향하게 베개를 놓는다. 정답은요? 주름이 없게 팽팽하게 깐다. 요게 확실하게 맞는 거죠. 이 방수포를 반혼입을 위에 까는지 밑에 까는지 이걸 몰라도 일단은 팽팽하게 까는 게 맞다. 이렇게 답을 유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침상 순서 밑고반 윗담침, 밑고반 윗담침 이렇게 초성 암기해 볼게요. 밑고반 크 윗담침, 밑고반 크 윗담침, 밑혼입을 고무포가 또는 방수포로도 나와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혼입을 깔고요. 윗담침, 윗혼입을 담요, 침대보, 그리고 베갯잎 이 순서로 까는데 가끔 크레들의 위치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크레들의 위치는 밑고 반 크 윗, 반혼입을, 윗혼입을 사이가 크레들입니다. 그래서 밑고 반 윗담침 또는 밑고 반 크 윗담침 이렇게 기억하시면요. 이 순서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방수포는 반혼입을 위에 깐다. 밑고 반
고무포, 방수포가 더 밑에 있어야 되죠. 반옷니불 밑에 깐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반옷니불은 주름을 만들어 까는 거 아니죠. 주름이 있으면 욕창이 생기니까요. 팽팽하게 깐다. 또 윗옷니불을 병실 바닥에 닿도록 깔진 않죠. 베갯잎의 트인 쪽이 출입문 쪽이 아니라 출입문 반대쪽으로 놓습니다. 이동섭자 사용 방법은 1. 섭자통에 멸균된 섭자를 2개 넣는다. 2. 섭자와 섭자통을 48시간마다 소독한다. 3.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며 꺼낸다. 4. 허리 높이 아래에서 섭자의 끝을 아래쪽으로 향하게 잡는다. 5. 멸균 물품을 소독된 부위에 놓을 때 섭자를 부위에 닿게 내려놓는다. 정답은요? 섭자를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게 주의하면서 꺼낸다 입니다. 이동섭자 하루에 한 번 소독해요. 24시간마다. 한 통에 하나만 넣는 거예요. 허리 높이 아래는 아니에요. 멸균 부위가 아니잖아요. 가슴과 허리 사이가 멸균 부위입니다. 또 섭자를 닿게 내려놓는다 이런 것들이 틀려요. 접촉주의 환자 병실에서의 활동은 1. 음압기의 압력을 확인한다. 2. 외과적 손씻기를 수행한다. 3. 헤파 필터의 작동을 확인한다. 4. 청진기와 체온계를 일반 병실 환자와 공동으로 사용한다. 5. 병실 밖으로 이동 시 환자를 덧가운이나 시트로 감싸준다. 접촉주의 환자, 접촉하면 안 되는 환자, 병실에서의 활동 정답 5번. 병실 밖으로 이동할 때 뭔가 감싸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음압기의 압력 확인하는 거 이거는 공기주의 환자겠죠. 사지마비 환자 욕창 예방 간호보조 활동은 사지가 마비됐어요. 욕창 예방 잘해야겠죠. 1. 혈액순환을 위해 보기를 취하게 한다. 엎드린 자세인데요. 2. 피부 자극을 감소하기 위해 침상 목욕을 피한다. 3. 압력을 감소하기 위해 최소 4시간마다 체위를 변경한다. 4. 천골 부위의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앉은 자세를 취하게 한다. 5. 마찰을 감소하기 위해 밑옷니불을 주름이 지지 않도록 팽팽하게 잡아당긴다. 정답은요? 침구류가 팽팽한 게 욕창이 안 생기는 방법이에요. 또 혈액순환을 위해서 보기를 취하진 않죠. 체위는 2시간마다 계속 변경해 주는 게 좋아요. 누워있을 때는 2시간마다, 앉아있으면 압력을 더 빨리 많이 받기 때문에 1시간마다입니다. 침상 목욕 해줘야 혈액순환 더 잘 되겠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욕창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체위 변경과 혈액순환을 잘 신경 써줘야 되고요. 침구류가 팽팽한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거 촬영하느냐고 한 30분 정도를 이렇게 방석에 앉아 있었는데요. 의자 위에 방석 놓고. 방석이 이렇게 꼬다리 있잖아요. 지퍼에 엉덩이가 찔렸었는데, 저는 그 녹음하느냐고 좀 잊어먹고 있었다가요. 일어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마냥 살이 푹 패였더라고요.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냥 몇 분만 앉아 있어도 이렇게 아픈데,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 그거 침구류 잘못해서 또는 이 모서리에 지퍼 있는 부분에 꼬다리에 살이 2시간씩 눌려 있으면요 욕창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팽팽하게 잡아당겨야 돼요. 그 주름에도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성인 환자의 배출 관장 시 간호보조 활동은 1. 우측 심수체위를 취하게 한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2. 관장에게 온도는 20에서 24도씨로 한다. 3. 튜브를 직장 내로 삽입한 후 풍선을 부풀린다. 4. 관장에게 주입되는 동안에는 숨을 참게 한다. 5. 관장이 끝나고 적어도 10분 동안은 참은 후에 배변하게 한다. 정답은요? 좌측 심수체위죠. 또 관장이 끝나고 10분 정도는 참고 배변하게 하는 게 맞고요. 관장에게 주입되는 동안도 숨은 쉬어야 됩니다. 관장에는요, 정체 관장이 있어요. 약물을 집어넣는 관장입니다. 관장액이나 치료적 약물을 장내에 오랫동안 보유하게 하기 위해서 정체시키기 위한 관장이에요. 바륨 관장, K엑셀레이트 관장, 락툴로스 관장, 칼리메이트 관장, 5아미노 살리실레이트 관장이 다 정체 관장이 되겠습니다. 락툴로스 관장이 국가고시에 한번 나온 적이 있지 않나요? 옛날에 간성혼수를 방지한다.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해주는 관장이다. 이게 바로 정체 관장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락툴로스 관장인데 락툴로스 관장이 정체 관장의 하나의 종류거든요. 간성혼수를 방지하고 이거 몸에 암모니아 찼다는 거죠. 암모니아 가스를 제거해 주려면은 정체 관장을 한다. 이게 바로 락툴로스 관장이에요. 락툴로스 관장은 정체 관장의 한 가지 종류일 뿐이에요. 정체 관장하는 도중에 복부백만을 호소하는 환자 30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주입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살핀다. 관장 자세 좌측 심수위죠. 항문을 통해서 직장관을 배꼽으로 향하게 삽입한다. 10분 동안 참고 배변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포인트입니다. 표준주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활동은 1. 오염된 세탁물은 폐기한다. 2. 장갑을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3. 분비물이 없어도 보안경을 착용한다.
4. 오염된 주사바늘은 소독하여 폐기한다. 5. 기침할 때 손으로 입과 코를 막아 호흡기 예절을 따른다. 정답은요? 장갑 벗은 후 손위생을 실시한다. 물과 비누로 닦는 거죠. 오염된 세탁물 폐기하지 않죠. 또 분비물이 없어도 착용할 필요는 없다. 그 오염된 주사바늘 일일이 소독해서 폐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사바늘 어디다 버리죠? 손상성 폐기물통에 버리는 거예요. 기침할 때는 손으로 막는 것입니까? 겨드랑이로 막거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좋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 나왔죠? 기침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근데 막 갑자기 막 재채기 하거나 이러면은 휴지가 없잖아요. 겨드랑이로 이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표준 예방주의, 표준주의, 질병의 종류나 감염 질환의 유무에 관계없이 의료기관에 입원한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격리 지침입니다. 뭐 어떤 병은 되고 어떤 병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환자가 지켜야 될 그런 지침이 표준 예방 지침이 되겠어요. 요로 감염, 병원 감염의 30% 정도로 가장 흔하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 사용한 바늘은 리캡하지 않는다. 뚜껑을 캡 씌우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손상성 폐기물통에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공기주의 지침, 적용 환자 관리 내용은 호흡기 질환이겠네요. 1. 환자를 양압 격리실에 배치한다. 2.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어 환기한다. 3. 병실 내에서 환자는 N95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 병실에 들어가는 간호조무사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5.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정답은요? 5번.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환자를 병실 밖으로 이동할 수 있다. 공기주의 지침, 호흡기 질환, 양압격리실 아니죠? 음압격리실입니다. 하루에 한 번 병실 문을 열면 안 되죠? 음압격리실은요, 그 병실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음압으로 만든 게 음압격리실이거든요. 환자는 음압격리실에 있기 때문에 N95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됩니다. 간호조무사는요, N95 마스크, 헤파 마스크를 착용해야겠죠? 여성 환자의 단순 도뇨, 단순하게 소변 빼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1. 심스 체위를 취하게 한다. 2. 도뇨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3.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4. 도뇨관은 요도구로 18에서 20cm 정도 삽입한다. 5. 도뇨관 삽입 전 요도구, 소음순, 대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정답 2번입니다. 도뇨관 끝에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다. 1. 심스 체위예요. 무릎을 올리는 배횡하위가 되겠죠. 도뇨관 삽입 시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복부에 힘을 뺀다. 도뇨관은 요도구로 몇 cm 삽입한다? 18에서 20cm는 남성 회음부 길이잖아요. 여자는 5, 6cm, 남자는 18에서 20cm 정도 소변이 흘러나올 때까지 삽입한다 입니다. 남자가 거의 4배예요. 여자는 한 5cm, 또 남자는 한 20cm 정도 됩니다. 도뇨관 삽입 전 순서는요, 요도구 먼저 닦고, 대음순 닦고, 소음순 닦는데요. 솜은 각각 한 개씩, 대음순 하나, 소음순 하나 이런 식으로 닦아줍니다. 여자 회음부 소독 너무 중요하죠? 엄지와 검지로 대음순을 벌려 요도를 노출시킨다. 이런 표현도 국가고시에 나옵니다. 여자는 겸자를 이용해 소독솜을 쥐고 닦되 위에서 아래로,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대음순에서 소음순으로 한 방향으로만 닦는다. 닦을 때마다 새 소독솜으로 바꿔서 사용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도구 닦을 때 하나, 대음순 하나, 둘, 소음순 하나, 둘, 적어도 5개는 있어야 되겠죠? 요도구, 대음순, 소음순 순서로 소독한다. 요도구 맨 위에 1번이요. 그다음에 대음순 두 번째, 이게 밖에 이렇게 있는 거. 그다음에 안에 소음순 세 번째로 닦습니다. 남성 회음부 간호보조 활동은 1. 항문 주위를 제외하고 닦는다. 2. 쇠석기를 취하게 한다. 3. 젖은 수건으로 닦은 후 물기를 남겨둔다. 4. 치골 부위에서 음경 끝을 향해 나선형으로 닦는다. 5. 포경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포피를 뒤집어 닦는다. 정답은요? 5번이죠? 많이 본 문제예요. 포경 수술을 안 했으면요, 그 포피 껍데기를 뒤집어서까지 닦아주래요. 1. 항문 주위 제외하면 안 되죠? 항문도 닦아줘야 된다. 또 쇠석기, 절석이 이건 여자가 산부인과 갔을 때 하는 자세죠. 남자 회음부 그냥 똑바로 앙하이로 누워있으면 되겠습니다. 젖은 수건 아니죠? 또 치골 부위에서 음경 끝, 귀음치항이라고 했어요. 귀도, 음경, 치골, 항문이 항상 맨 마지막에 닦는다. 중요한 거, 포경 수술 안 한 남자 포피를 뒤로
진후에 귀도 닦는다. 귀음치항, 귀두음경, 치골 항문순으로 닦는다. 120도에서 30분의 고압증기를 이용하여 멸균시킬 수 있는 용품은 고압증기 멸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1. 연고 내시경. 2. 스테인리스 곡방 가운. 3. 플라스틱 유리 제품. 4. 종이 외과용 수술기구. 5. 고무제품 드레싱 세트. 고압증기 멸균에 적합한 거 뭐예요? 스테인리스 또는 면포, 요게 바로 고압증기 가장 많이 쓴다 했어요. 정답 2번 스테인리스 곡반. 가운은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한다. 또 플라스틱 유리 제품, 유리하면은 건열이죠. 고무하면 고우, 이온가스 뭐 이런 것입니다. 유리가요. 기초치과에서는 고압증기 멸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기본간호에서는 건열로 갑니다. 좀 달라요. 교과서마다 다르고 간호조무사 시험, 요양보사 시험, 간호사 시험, 의사 시험마다 약간씩 이론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것을 골라야지 선생님 이거 아니면 왜 저거예요? 학생들은 그런 거에 되게 꽂히거든요. 저도 학생 때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멸균법. 멸균은요. 아포까지 죽인다 이거예요. 아포가 뭐야? 균의 씨앗이요. 모든 미생물, 바이러스, 세균의 아포 형성균까지 그냥 싹 다 완전히 제거하거나 파괴하는 거.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먼 쪽, 오른쪽, 왼쪽, 가까운 쪽. 이게 뭐예요? 멸균품 여는 순서. 먼 쪽으로 여는 그림까지 국가고시에 나오죠. 이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소변 배양 검사, 멸균적, 무균적으로 채취한다. 이런 거 다 연결해서 나와요. 고압증기 멸균 가장 많이 쓴다. 왜? 편하고요. 고압증기 멸균기가 저렴한 편입니다. 여러분 왜 그 식기세척기라고 생각하세요. 고압의 스팀으로 멸균해 주는 거예요. 사이즈는요. 전자레인지보다 조금 큽니다. 120도에서 2-30분간 멸균을 해도 멸균이 돼요. 그런데 이걸 40분간 이렇게 국가고시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도 맞다. 왜?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니까. 2-30분을 40분이라고 했다고 이거 틀려는 아니에요. 숫자의 유도리를 가지셔야 국가고시 시험에 점수가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끝을 뭘로 싸준다. 뭘로? 거즈. 멸균의 유효기간 2주입니다. 2주 지나면 안 썼어도 다시 재멸균기 돌려야 되는 거예요. 이온가스. 고무 제품, 내시경 폴리카테터 이것도 고무거든요. 이온가스에 돌린다. 근데 이온가스가 이게 몸에 안 좋은 뭐가 나와요. 그래서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통기를 한다, 환기한다. 몇 시간? 8시간에서 12시간. 굵게 가세요, 굵게. 숫자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건열, 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더가 만약에 습식이면요, 밀가루 반죽되죠. 그냥 파우더, 유리 제품, 바셀린 거즈. 화상 환자들 바셀린 거즈로 멸균합니다. 건열 멸균 120에서 140도에서 3시간이나 하래요. 근데 160도 온도를 더 올리면 2시간만 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취업하시면요. 고압 증기 멸균을 가장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제품 멸균, 이온가스 멸균입니다. 건열 160도에서 1-2시간 한다. 이런 거 국시 나와요.